네, 싸자 보이스 정치쇼의 싸자토론 네 번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현근택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민주당 현역 정치인 두 분이 계시니까 요거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해찬 전 총리, 민주당의 대한민국 정치 전반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분이셨는데 지금 오늘 국내로 시신이 운거가 됐고 닷새간 이제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진다던데 두 분이 좀 인연이 있으세요? 저는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추미애 때 당에 들어왔지만 이재찬 대표 당 대표 할 때도 상근 부대변인 했고요. 그다음에 법률위원장, 부위원장도 했는데 수시로 찾아뵈는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1월 초에도 한번 찾아뵀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했고 제가 책 이번에 출판 기념회도 했는데 추천사도 부탁드려서 추천사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민주평통 찾아가서 1시간 정도 좀 얘기를 나누고 그랬었어요. 강성필 부대변인에게는요? 저는 이제 이해찬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총리를 모셨던 분들과 가까우니까 우리가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했던 말들 중에서 가장 그분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말이 나는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척하고 싶지 않다. 되게 솔직한 얘기네요. 보통 정치인들은 없어도 있는 척 하지 맞아.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해찬 전 총리는 이제 그런 어떤 솔직한 모습, 그런 것 때문에 또 비판받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솔직한 모습이 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게 이제 유신 시절에 학교 휴교하니까 고향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아니 학생이 있어야 데모도 누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꾸짖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원래 교수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조언 때문에 이제 민주화에 투신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여튼 혹여라도 고국당에 계셨다고 하면 더 우리 곁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월 제가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때 한번 찾아갈 때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남북 관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어쨌든 그분도 남북 간에 이제 대화를 많이 했었잖아요. 직접 했던 분이라 지금 통로가 하나도 없다.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났더니 김성애하고도 이제 교류가 있어서 자기 안부를 묻고 그래서 이 민주평통이라는 게 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좀 개선 방안이나 활로를 좀 뚫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그때 이제 사진 한 장 찍으면서 이렇게 일어나실 때도 손을 붙잡아 드렸는데 혼자 이렇게 막 못 일어나실 정도예요. 안 좋으셨는데 외국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다 드리지 못했어요. 본인이 또 의지가 있으셔서 좀 그런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해찬 전 총리가 민청학년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옥고도 치르고 그리고 이제 DJ 또는 그 유시민 의원과의 인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진영에 중요한 지분과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서울대학교 앞에서 광장서적을 그렇죠. 사회과학서적. 네, 광장서적의 책을 많이 사봤고 그리고 이제 광장이라는 또 잡지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그 광장 잡지는 저도 많이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름 따가지고 광장이라는 잡지를 굉장히 애착을 가졌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바둑광이고, 그다음에 술 좋아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전에는 우리 정치에 나름대로 낭만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 여야 간에 바둑도 두고 골프도 치러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그때의 마지막 세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야 간에 대화도 없고 인간적인 신뢰도 없고 정치판이 엉망이 돼서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분이 된 것 같아요. 김종욱 전 최고위원도 언론사 계실 때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자 생활을 할 때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게 한겨울에 다른 기자들과 이제 이해찬 그때 전 총리 골프를 같이 쳤던 골프 엄청 좋아했어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너무 추워서 좀 안 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 꼭 치자고 9월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18월까지 가자고. 그래서 쳤는데 치면서 이제
본인이 DJ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는지를 막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정치인들 그때 이제 그 대선 후보를 앞두고 노무현, 이인재, 하나갑, 김중건 이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DJ하고 나눴던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정말로 DJ가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것들을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알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명복을 빕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정 최고위원. 제 얘기요? 그냥 제명을 당하지 말이야. 탈당 권유가 뭡니까? 일단 번역 열흘 뒤면 제명인데 뭐. 그냥 제명을 당해버리지 그게 말이야. 그거지 뭐. 예? 아이고. 어제 이거 기습적으로 나온 거야? 아니면 예상하고 계셨어요? 이거는 예. 사실은 예상은 했죠. 예. 왜냐면 근데 당원권 정지 2년이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더 올릴 왜냐하면 거다? 이분들이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 내서 제명을 시켰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이거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더 위로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탈당 권유 정도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준비하셨다. 예, 뭐 준비가 아니고 뭐 그냥 예상을 했던 거죠. 예상.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아니 대응이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그 제가 그분들이 제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게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한 거예요. 제가 부정선거는 나도 선거 치러봤지만 그리고 김근식 위원장도 치러봤지만 아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거 그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다 망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로서 망상을 얘기한 것을 그 사람들은 무슨 의사가 물리적으로 그 환자에게 결정 내리듯이 망상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당원과 당대표를 뭐 쉽게 가면 정신병자로 공격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신천지가 사이비다. 네. 사이비 종교가 그 교인들을 우리 당원으로 집어넣어서 좌지우지하려는 거 이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비판했더니 이건 신천지의 종교 활동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든 신천지 거예요. 좋아하나? 신천지의 종교 활동.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천지하고 이제 그 2023년부터 예, 예. 1인 시위에 가면서 열심히 맞아. 싸웠는데 예. 그때 뭐 당에서도 그 신천지 건드리지 말라고 전화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이거 로비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야 신천지가 이렇게 막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싸워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그 시설 종교 시설 그러니까 교육 시설을 우리 고양시에 만들려던 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부됐거든요. 그런 거 고복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저를 그 제명을 하겠다는 건데 예. 근데 또 판결문에 보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신천지 얘기는 또 빠졌더라고 이번에. 그래요? 왜 그거는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신천지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가? 알겠습니다. 아니 정건택 변호사 보시고 네. 변호사시니까 지금 김정우 최고위원 가처분 내실 거죠? 내야죠. 예. 솔직히 네. 그냥 변호사로서 가처분 네. 내면 어때요? 승산이 있어요? 별로 없다고 봐요. 왜죠? 예. 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당 일은 잘 안 끼려 그래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만 소명되면 맞아요. 되는데 절차적인 문제라는 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뭐그 내용적인 실체적인 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실체적인 면보다는 절차를 지키면 그 예. 내부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은 법적으로 보기엔 그냥 사조직이잖아요. 예,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그렇죠.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얘기죠? 잘 안 끼려는 거라 아마 그래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나 이쪽에서도 절차는 어떻게든 좀 지키려고 계속 하잖아요. 소명 예. 기회도 주고 이러려고 하는 걸 보면 예. 물론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때 보면 이게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했어요 판사가. 아니다 규정이 없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규정 바꿔가지고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올렸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그랬구나. 기각됐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실체 판단도 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아마 이제 현직 당 대표였고 이래서 아마 좀 그 실체 판단까지 간 것 같은데 예. 보통은 실체 판단 안 하거든요. 절차 문제만 그렇죠. 본다. 절차 문제 보면은 조금 승산이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절차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윤리위원장 본인인데 윤리위원장 본인이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결정문을 쓰면서 네. 자신을 이탈리아의 마피아로부터 공격당했던 펠코네 판사 부부로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제 이름을 실명을 박아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저를 마피아하고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저에 대해서 테러리스트고 마피아라고 규정을 해서 제가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네. 기피 신청을 했더니 이제 본인들이 그걸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리위원장이 그 본인이 심사할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식으로 예단을 했던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14일 날 금요일 날 결정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저한테 통보는 월요일 날 저녁 어저께 저녁에 왔습니다. 주말을 지나서 아니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예. 저한테 그 당직자가 전화 오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윤리위가 외부에서 뭐 열리고 있는 모양인데 예. 기피 신청은 기각이 됐다고 알려드리랍니다. 라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야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문서로 해야지 말로만 하는 게 말이 되냐 전화로 그랬더니 뭐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통보를 하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안 오길래 제가 페북에다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게라고 올렸더니 그로부터 2시간 뒤인 오전 10시에 그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윤리위 결정문 해갖고 잘렸다고?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왔어. 예. 근데 만약에 그날 그 저에 대해서 이미 제명 결정 탈당 권유로 결정을 했다면 왜 그 다음 날 아침에 13시간 뒤에 문자를 보내면서 그 내용은 밝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당직자는 그거 결정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저께 전화한 당직자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때 결정했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대체가 앞뒤가 뒤죽박죽이에요. 김정혁 최고위원님은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실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품위 훼손 이거거든요. 그 말이 사실 잘 애매해요. 공무원 징계할 때도 보면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신천지 문제나 이것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도부에 대한 얘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품위 유지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건데 그게 아주 냉정하게 뭐 법적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절차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소명적 기회를 줬느냐 안 줬느냐. 예. 근데 또 나가셔서 소명을 했단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절차가 이제 알겠습니다. 보장됐다고 본다는 거죠. 김근식 교수 네.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일종의 지식인이시니까. 그렇죠. 제가 결정 가지고 쭉 봤거든요. 네. 근데 아니 뭐 결론에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이거 다 떠나서 난 좀 어렵더라고 읽는데 왜냐면 저도 어렵더라고. 어려운 말들이 이게 원래 결정이나 판결문은 그냥 쉽게 그렇지. 술술술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쉽게 그냥 소설책 네. 읽듯이 그게 이제 잘 쓴 판결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원에서도 그 맞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제 읽다 보면 무슨 뭐 이거 뭐야 이게?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뭐 이런 얘기 뭐 그다음에 뭐 영어도 많이 썼어. 네. 개별 억제. 뭐 이거 뭐야 이게 일반 억제 뭐 이렇게 막 뭐 정보적 심리전 막 이렇게 막 어려운 단어들을 네. 영어를 이렇게 가로해가 영어 써놓고 막 이렇게 막 해놨던데 이해되세요? 아니 나 잘 몰라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총합 이게 이 뭔 말이에요? 윤리위원장이라는 그 교수가 네. 알려진 바로는 뭐 댓글 그다음에 사이버 테러 뭐 이런 거에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댓글 전문가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정보사 뭐 자문위원도 했고 국정원 뭐 자문위원 됐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뭐 간첩 또는 뭐 대남 심리전 같은 거, 예. 뭐 이 테러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전문적인 공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간첩들이 댓글 달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직접 쓴 것 같아요. 판결문 저도 보기엔 굉장히 어렵고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징계문도 굉장히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과하게 쓴 게 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쓰신 것 같아서 참 수고스럽게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결국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결국 제명에 가까운 탈당 권유를 한 건데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하신 당 대표는 민주적 무슨 자유의지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원들의 자유의지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북한 전문가 아닙니까? 아. 이게 수령론에서 많이 나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수령은 전체 당원, 전체 인민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예. 그래서 수령에 대해 충성해야 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당성의 기본이에요. 그게 수령 체제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유일 지도 체계라고 그래 북에서는 유일 영도 체계, 유일 지도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수령에 대해서는 수령 개인의 자연인이 아니라 전체 노동당, 전체 북한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는 게 수령론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 저는- 얘기하는 네. 선거에 선출되는 당원 네.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네, 당대표는. 저는 그런 뉘앙스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당 대표를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좀 의아심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색화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선거에 선출된 당 대표는 우리 당원의 전체 총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일색화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비명 행사시키고 친명 행제하고 막 몰아갈 때 우리가 제일 우리 당이 민주당 이재명도 비판할 때 당의 일색화라고 그랬어. 여기는 이제 완전 이견도 없고 비판도 없고 내부에 아무런 문제 얘기가 불가능한 일색화된 정당이라고. 1인 정당이다. 예. 그 일색화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윤리위원장이 쓴 판결문 자체가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뭐 써긴 썼지만 민주정당에서 비판의 목소리, 민주정당에서 이의 제기, 민주정당에서 어떤 토론과 논쟁을 말살시키려는 저는 그 과도한 의지를 가지고 좀 저는 징계를 했다. 그러면서 좀 역사에 남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저는 이제 그거 읽으면서 진짜 막 빵 터졌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대표는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자유의지의 총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정치학과 나왔잖아요. 옛날에 나치즘 볼 때 나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히틀러는 민족의 총화이자 정수이고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 민족의 의지다. 이게 나치즘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민족 대신에 당원을 집어넣으면 지금 윤민우 씨가 얘기하는 얘기하고 아주 일맥상통해요. 그 당원의 총화이자 정수이고 선출된 대표가 아니라 당원의 의지다. 종합적 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옛날에 봤던 그 나치즘하고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 표현을 쓰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나치즘과 앞서 김종혁 최고위원 나치즘, 그 다음에 우리 김근식 당협위원장 수령론. 그러면 이게 수령의 전체주의인데 두 개의 공통점은 우파 극우 전체주의, 극자 전체 이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이 판결을 통해서 개별 억제는 물론이고 일반 억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별 억제는 저에 대한 징계지요. 그러니까 제가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개별 억제를 하는 거고 일반 억제라는 것은 이 징계를 통해서 당원들이 속된 말로 쫄아서 야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김종혁이처럼 박살나겠구나라고 생각하도록 일반 억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것도 대놓고 우리 당내의 민주주의를 이 판결을 통해 탄압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정문이 저는 아니 대놓고 나는 지금 이거 그 전체주의 국가처럼 당을 앞세우고 그다음에 일반 당원들에 대해서 탄압하겠다라는 걸 공개 선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갤럽과 MBS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얘기한 게 당을 뭐 비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대표적인 언론기관들을 인용한 게 그게 어떻게 잘못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강선필 부대변인 긴 시간 제가 침묵을 지켰는데 오늘 우리 김종혁 최고님 좀 위로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왔는데 얼굴이 밝으셔서 다행입니다. 아니 누가 보면 지금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뭐 상 받은 줄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장동혁 장관님이 보셨을 때는 이 두 분은 완전히 국민의힘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 실질적인 민주정당임이 증명되었다. 그만해요. 지난 주말에 아니 양 당의 대표에 대해서 막 사퇴하라라는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데 민주당의 대표는 전혀 뭐 누구를 제명한다거나 징계한다거나 이런 말이 없고 지금 경청하고 숙고하고 계세요. 논의와 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바로 제명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주의 깊게 봤던 이 대목이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당 지지율 하락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지도부를 테러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 국민의힘에 지금 제명당할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지율 하락 때문에 제명시킨다고 하면 뭐 김근식은 왜 놔도 우리 뭐 김근식 장군님은 아니고 김근식 위원장 이하 뭐 윤어게인 현역들 뭐 지금 날릴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야 이래서 역시 당권파가 세긴 세구나.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그래도 당선이 됐어요. 나경원. 예, 뭐 지금이야 뭐 나경원 의원 윤어게인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좀 핍박받고 뭐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재명이 나중에 훈장이 될 수 있으니까 밝아서 좋습니다. 아니 강성필 부대변인 마지막은 위로로 끝나네요. 강성필 부대변인 다 얘기하셨는데 재밌는데 왜 다른지 알아요? 여기는 완전 친한이고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지식인이고 뭘 아니고 그걸 알아야지. 저는 일종의 지식인 준비생으로서 나는 지식인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친한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완전 찐아니고 여기는 약간 이제 뭘 아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혁신파, 개혁파. 그래. 그럼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 따르면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이 대놓고 정청래 대표 막 비판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있었으면 이현주 최고위원도 제명이다. 그럼요. 국민의힘 기준으로 하면. 그럼요. 당 대표를 뭐라고 하니까. 그럼요. 아니 뭐 보세요. 아니 무슨 뭐 북한 공산당도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단어 자체도 요즘 정치의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민호란 분 제가 뵙진 않았지만 쓴 글만 보더라도 어떤 분인지 대충 예상이 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민심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돌아온답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의 표현했던 박용진 의원의 표현이에요. 시작은 한동훈으로 하고 끝은 박근혜로 하고 많은 말이죠. 회복은 김종혁으로 한다. 이렇게 박용진 의원의 표현이면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오면 뭔가 어떻게 리더십이 좀 확보가 되고 당내 장악력이 좀 생기고 마지막에 이런 들어요. 거라는데요? 왜냐면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테니까. 황교안 변호사님 어때요? 아니 사실은 뭐 아까 얘기처럼 시작은 한동훈이고 끝은 이제 박근혜인데 지금 왜 빨리 돌아왔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아마 지난주 토요일 지난 게 집회가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7일, 8일 했나요? 단식했으면 그 정도 시간의 회복 기간은 보통 둬야 되는데 좀 생각보다 일찍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오래 있는다고 하더라고. 그렇죠. 원래는 오래 있었고 거기서 아마 당내 뭐 이게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한동훈 다 징계하고 정리된 다음에 쫙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저는 약간 빨리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얘기는 빨리 자르려고? 자기가 있어야 이게 빨리빨리 정리될 것 같은. 왜냐하면 이제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내 말을 최고위원회가 잘 들으면 굳이 내가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지금 당내 뭐 의총도 하고 뭐 최고위도 하고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약간 빨리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사자 토론 계속 됩니다. 앞서 마지막 발언은 누구셨죠? 2부에 황교안 변호사였나? 네. 제가 발언 안 했어요. 장동욱 대표 돌아온 장동욱 대표. 저는 지금 장동욱 대표가 8일 단식했는데 예상보다 지금 빨리 복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원은 장동욱 대표 없이 했고 이제 목요일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을 텐데 저는 장동욱 대표의 지금 그동안의 행보나 발언이나 기세로 봐서는 김종혁 최고와 함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권도 이미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일 자른다? 네, 저는 내일 모레. 그래서 목요일 날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이른바 입틀막을 위한 당내 이견 또는 당내 저항 세력에 대한 이런 강경한 징계 방침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여기 김채고도 계시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저는 목요일 날 만약에 결정을 해서 징계가 확정이 돼버리면 저는 한동훈 대표는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해서 돌아올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과 서사를 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지난 주말에 집회에 저는 상당한 부분 이제 한동훈 쪽에 계신 분들 또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은 서로 간에 서로의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일 수는 있지만 당내 분란과 이 당내 징계 파동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감정 싸움을 격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한 번 저는 보여줬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징계가 만약에 목요일 확정되면 저는 주말부터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또는 한동훈 전 대표나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도 저는 그냥 박해받는 서사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낫다. 저항은 제가 볼 때 힘을 빼는 거고 소모적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것은 지난 한동훈 대표의 새벽 징계 직후에만 해도 그게 서울시당 우리 신년 인사에 이제 소란이 있었던 날인데 그때만 해도 많은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당원들이 이게 징계가 너무 과하다.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무슨 짓이냐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장동혁이 단식이라고 하는 국면전환 카드를 썼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의 대응을 보면 이게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둘 다 싸우는 게 지겹다. 그러니까 이게 당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가지고 가겠느냐. 빨리 정리하자라고 하는 이제 피로감이 조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징계 자체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지만 징계가 강행된다고 한다면 그 징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장동혁 지도부를 사퇴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두드려 맞는 박해와 서사가 훨씬 낫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한동훈 대표나 우리 김종인 최고께서도 조금 조용히 당하시는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옆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야 돌아올 때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당을 분란과 갈등의 그 심화로 끌고 가는 것에는 조금 발을 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냥 맞으라는데.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동등한 선상에서 놓고 피해자한테 야 네가 참어 억울해도 참어 야 그 집안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당내 가정 투쟁이, 당내 가정 투쟁. 폭력에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나도 하셨던 말을 두 분이 아니, 얘기하기 나도 해드리고 싶어. 하게. 뭐냐면 아니 집안의 가장이 회사에서 안 입고 없고 치사해도 왜 나갑니까? 가족도 먹여 살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김근식 일종의 지식인과 저는 아주 동일한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하나만 더 첨언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핍박을 받더라도 당원 게시판 문제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성과를 하나 남겨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또 나와 복귀했을 때 여기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이 단계를 가지고 또 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핍박받는 서사 플러스 이번에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제가 제명당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고 당내 갈등은 끝냅시다. 라고 이제 하는 게 어떨까. 네, 1분만 얘기할게요. 네. 1분만.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얘기했어요. 예. 두 가지. 한동훈이 정치하려면 단식장 찾아가라. 그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 대구 출마해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 집회하거나 마거나 뭐 이거 아무 상관 큰 의미 없어요. 집회 한번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활로를 뚫으려면 그때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아 그래도 찾아가도 자를 거다. 그래도 찾아가라.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했거든요. 안 갔어요. 일단 정치 절 됐고.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뭐 대구든 어디든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는데 결단해야 돼요. 본인이 결단 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근데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세모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받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일반적인 정치 문법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좋은 게 좋고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큰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과연 대한민국을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우리 당 지도부 지금 뭐 그 장동혁 지도부가 요구하는 게 그거죠. 저한테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장동혁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니 야 가서 그냥 미안하다 그래. 그럼 놔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 당내 민주주의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는 거. 뭐 그렇다면 뭐 하려고 저희가 그 비상계엄 때 목숨 걸고 나가갖고 거기에 그 싸웠겠습니까?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하고도 싸웠는데 지금 그 아류라고 생각되어지는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거기에 대해서 뭐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가려야 돼요. 저분들이 하고 있는 게 가해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단계를 갖다가 조작적인 그런 조작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새벽에 그 보도자료 한 장으로 사람을 그 잘라버리는 거 제명시키고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여상원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당내 그 말을 탄압하는 것들이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고개 숙이고 니들은 정치적으로 가서 조용히 있어. 가해자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해자 피해자 논리는 맞아요. 당연히 김종혁 최고나 한동훈 전 대표가 피해자죠. 가해자가 정해져 있죠. 그러나 국민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핍박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당내 싸움입니다. 당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계엄과 맞서고 군사 독재랑 맞서 싸우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당내 싸움이고 당내 갈등이에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 대표도 탈당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재호 체육교수도 탈당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정당한 당으로 만들어서 당에 들어와서 당에 복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내 싸움을 타도의 대상으로 적으로 규정하는 건 이거 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애수가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얻고 여론을 얻고 부활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서사가 있어야 되는 게 정치인이지 이게 법적 투쟁하고 그다음에 맞대응을 똑같이 하고 네가 한 대 때리니까 나도 한 대 때리겠다. 그래서 한 대 때려서 맞싸움을 하면 이기는 거라면 할 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도영이 밀고 나가면 못 이깁니다. 못 이길 때는 두드러 맞는 것이 정치에서 복귀할 때 훨씬 더 강한 명분과 정당성을 쌓는다는 말씀을 제 조언으로 드리는 아니, 거예요. 맞는데 이게 당내 제가 가서 싸움이라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내 싸움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한 당내 싸움인데 이거 권력을 위한 당내 싸움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화가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사당화 될 것이냐 이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 못하는 정당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거기에 반대하는 정당이 될 것이냐의 싸움이지 이게 무슨 당내에서 권력 갖고 싸우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참으라고요. 당내에서 부정선거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계몽령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당권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당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지켜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정치력이에요. 거기에는 맞서 싸우는 게 의사진행 발언 정치력이에요. 또 하겠습니다. 예. 김종혁 최고께서 지금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뭐 저만 또 보고 얘기하십니다. 진실을 얘기하실 때 꼭 저만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뭐. 나도 의식 그만 알겠습니다. 때문에 나올까봐 계속 의식적으로 보는데 아니 저는 100% 김종혁 우리 최고위원 말에 동의해요. 지지합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가만히 참아라는 얘기는 왜냐면 여기는 힘이 있는 아까는 사람이고 김근식 위원장 말에 동의한다며. 저는 김근식 아니, 위원장 말에 참아라는 동의합니다. 얘기 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나 절대 동의 못하겠다고 그런 게 말이 되는 잠깐만. 얘기가 나 안 되는 그리고 얘기야. 이제 저 민주당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앞서 그 현근 대표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가지고 뭐. 본인이 땅 방송을 나가서 두 가지 얘기했다며 찾아가라 단시작 그건 뭐 지나갔고 네. 대구 무소속 출마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나? 안 했어. 여기서 안 여기서 했어요? 아니에요. 딴 데서 했어요? 아 어쨌든, 죄송합니다. 예, 아니 예. 대구 무소속 출마하라. 네. 그래서 살아 돌아와라. 그렇죠. 그 보수의 방법밖에 심장에서. 없어요. 그 방법밖에 네. 없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거 뭐 법적 그것도 조치라는 이거 거예요. 현실적 이런 얘기예요? 그건 대구 무소속 출마한다는 것은 제명이 확진되고 탈당해서 우리 당과 또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제명 확정돼 탈당이 아니지. 탈당이 제명을 제명을 잘리는 끝나는 거잖아요. 거죠. 뭐 제명 탈당이야. 이후에 그러면 우리 당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장동영 지도부에서. 그러면 우리 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랑 3자 대결에서 살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일부 한동훈 대표 측근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우리 김종혁 최고는 올고준 부진시니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지만 강경파나 강성 팬덤 지지층한테 좀 벗어나야 돼요. 그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계속 그런 길로 계속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집회하고 좀 뭐 더 집회 그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돌아올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로를 찾아야 되고 그럴 때는 강성 지지층들이나 강경 측근들이 이야기할 때 따끔하게 설득해서 그게 아니더라고 설명할 수 알겠습니다. 있어야 그러면 돼요. 잠깐만. 무소속으로 출마에 돌아오는 거 네. 배지는 달 수 있지만 우리 당에 돌아와서 당의 훌륭한 자산으로 나중에 정말 우리 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 보수나 개혁 보수로 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는 사라지는 겁니다. 자 무소속 출마로는 반대하셨는데 김근식 위원장은 어때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아니, 저도 선택적이지.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몰라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반 분들께서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부산 나와 대구 나와 서울 나와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하시는 얘기고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루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서 그 지방선거에서 무슨 보궐선거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제가 어려운 제가 얘기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당대표 때 아마 이제 비례든 어디 나가라가 나왔을 때 안 나간 걸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사실은 의원을 됐으면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머리 떠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건 잘 사실은 어떤 모르셔서 잠깐 그런 들어보세요. 건데 어쨌든 들어보세요. 내용이 틀려요. 본인이 어쨌든 그 당시에 뭐 선택을 한 거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뭘 해요? 가만히 그냥 앉아 당해요? 정치를 하겠다. 만약 정치를 그만두면 돼요. 그만두면 뭐 조용히 그냥 뭐 콘서트하고 커피 마시러 다니면 되는데 그럴 거 아니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다른 그거 방법이 저는 예. 사람의 성향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한동훈 측면이 있지.
대표의 캐릭터에 대입을 해보면 대구 무소속 출마하냐 안 하냐를 저는 예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캐릭터를 봤을 때 대구 무소속 출마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머릿속에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모릅니다. 이미 여론조사 돌렸을지도. 근데 이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승리해서 왔을 때 당선돼서 왔을 때 한동훈의 기상에 대해서 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절대로 버리기 어려운 카드 중에 하나가 선택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재밌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되냐 국민의힘이 되냐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되냐 이 3자 구도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후보보다 더 관심받는 격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오, 재밌네. 지금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우리 당과의 싸움을 계속 부채질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런 거지, 지금. 정치적으로 활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처럼 우리 그냥 당 후보가 있는데 거기 무소속으로 나와 살아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죽어요? 죽는 게 아니고 왜 죽어요? 민심이 소환하는 거예요. 어차피 6월 지방선거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6월 지방선거 결과 나오면 폭망하면 그때 돌아오면 된다. 내 말은 그 이야기는 못 하지. 6월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집회도 가지 말고 우리 저 김종혁 최고나 아니면 저 핵심 팬덤들한테도 조용히 계시라고 하고 조용히 시골에 계시다가 그냥 정말 진정성 있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하고 조용히 계시고 제가 이런 말씀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SNS도 그만하고 정치는 자기가 정말 활로를 그렇게 해서 찾아야지. 아니야. 예. 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 묵시적 소극적 해당행인데 폭망하면 돌아와라. 아니요. 아니 그런 제 거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 입으로 얘기한 제 입으로 한 게 아니지. 해석. 그러니까 내가 묵시적 해석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해 보죠. 민주당 민주당에서 진짜 흡수합당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흡수합당. 아니 현실상으로 당세가 너무 차이 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명칭 때문에 붙었는데 명칭하고 이제 논란이. 민주당- 근데 민주당은 포기할 수 없어요. 아 그건 민주당의 네. 정체성이죠. 정체성이고.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국 혁신당 분들 많이 만날 때마다 맨날 얘기한 게 있어요. 조국자는 좀 빼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 아니라고 해요. 그 개인 이름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조국 민주당 이상하고 아니 민주혁신당? 이 당의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은 조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민당이네 조민당.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 거 줄이면? 그래서 그걸 사실을 뺐으면 뭐 다른 걸 잃는데 지금의 조국 혁신당 이름은 사람들이 다 조국당이라 부르지. 저도 그냥 불러요. 그러면 그쪽 분들이 아니 조국당이 아니고 뭐 혁신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름 당 이름 자체 사람 이름을 넣은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합칠 때. 합칠 때는 뭐 두 당 이름을 이렇게 합치는데 뭐 조국 민주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민주조국당이라고 할 수도 진짜 없고 조국이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은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양보가 힘들어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당명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당명 중에서 민주당은 지금 이름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잘 지은 것 같고 그렇죠. 보수 정당은 그냥 한나라당이 제일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개인 그러니까 당명은 근데 중요한 이게- 게 아니고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흡수합당이든 뭐 대등합당이든 신설합당이 알아서 할 거고. 근데 이 합당 제안이라는 이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지고 있어요? 조국이 지고 있어요? 일단 대통령은 아니고요. 네. 우리 당원들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정청래가 지고 있는 거네. 왜 당원이 가지고 있다니까 왜 아니 대통령이 정청래 들어가요? 당원을 앞세워서 하는 그렇게 거잖아요. 생각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게 정청래의 계산법을 좀 알고 싶어요. 이제 저는 그 지령을 받았는데 이런데 휘말리지 말라고 지령을 받아가지고 절대 김근식 같은 휘말리지 말라. 차단해라. 당명은 중요하지 않아. 네, 도대체 당명 누가- 중요합니다. 누가 네. 주도권을 갖고 당명은 왜 있냐는 거야. 중요하냐면 이 당명이라는 게 인지가 되는데 최소 1년 걸립니다. 당명이 조국 아직 혁신당도 그렇잖아요.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은 게 다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덕을 톡톡히 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저는 신뢰상 맞다고 보고 그렇지. 양- 왜 합당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냐고. 서둘러 왜냐하면 2월 구정 전에 해야지 그래야지 후보들 간에 교통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용으로. 네 그래서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네네 지금 뭐 국민의힘 분들은 이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판을 보면 민주당이 지방선거 현재로서 보면 크게 이길 수 있는 그럼. 분위기잖아요. 그럼. 뭐 조국 혁신당에 나온다 해도 뭐 표를 얼마나 가져가겠어요. 그럼. 없어도 나는 민주당이 쉽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이야기가 굳이- 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압승을 위한다는 건 사실 허울뿐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허울뿐인 거야.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 전력으로도 이길 수 있다. 근데 지령을 받았구나. 호남에서는 우리 각계 한번 진검승부하고 그럼 이길 것 같아요. 쏘고 이길 수 있다. 아니, 서울시장 후보들도 우리 후보들이 지금 그럼. 뭐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기고 압도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런데
당원들에게 물어보거나 현역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합당을 하는 게 맞다는 그 의견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원들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의견을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당원들은 안 그런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3자적 관점에서 분석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싸움을 계속해서 자기의 대권 스케줄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국당과의 합당은 자신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당이 10만 당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10만 당원이 권리당원으로 들어와. 그리고 대의원 수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말썽 많은 당무인가요? 당무위도 조국당에 분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국당의 성향이나 조국당의 지금까지 스탠스를 봤을 때는 이재명의 친명과 친문은 사실은 물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조국당은 되게 친문적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정청래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랑 부딪히는 게 뭐예요? 매번 좀 실용으로 가자. 통합으로 가자. 야, 그 보안수석권 줘야 돼. 야, 그리고 탈원전 해야 돼. 아니, 탈원전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정청래 강성 당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끝까지 다 조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조사버리자. 자, 방송 부적절해요. 입속의 지식인께서 말이야. 끝까지 밀어붙이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조국당이 들어오면 정청래한테 우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민의 저는 정청래 계산이라고 김근식 생각해요. 교수님 말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왜 그러냐면 맞는 말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계속 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선거 승리는 중도를 확보하는 싸움이고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계속 가운데로 나가려고 하고 민주당도 가운데로 나가는 게 선거 승리의 지름길인 건 맞아요. 근데 조국당은 더 약간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흡수한다고 해서 중도로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 승리 서울시장 충청도, 부산 정도 부울경으로 보는데 부산 정도 보면 사실은 가운데로 나가는 게 선거 공식은 맞습니다. 그게 조국이 왼쪽에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 이 의문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지금 약간 틀린 건 뭐냐면 조국 대표가 만약에 당에 들어오면 이분은 당권 대권의 경쟁자예요. 장기적으로 이분도 사실은 대권을 꿈꾸는 분이고 그럼 당권 도전도 할 수 있고 대권 도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처럼 호랑이를 들이는 셈이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것 장담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 들어온 분들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만약 조국 대표가 나오거나 나갈 기미가 보이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명청 대전 싸움에서는 조국당의 정청래 대표를 들죠. 우호적인 장담 못 해요. 왜냐면 그거는 조국 대표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얘기죠.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하거나 당대표나 대권 나올 때는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는 단순히 성립되지는 않아요. 저라도 아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양자 구도가 편하지 변수가 없이 돌발 변수를 통제하면서 여태 3자 구도로 가면 복잡하죠. 김민석 총리하고 양자로 싸우기보다는 조국이 들어와서 3자 구도로 해서 판을 흐트리는 게 정청래 대표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알겠습니다. 역시 여야 싸움보다 내전이 재밌어요. 저희 환영합니다. 내전. 내전이 아닙니다. 내전 전문 방송으로. 내전이 재밌어요. 저기는 내전이고 우리는 경쟁. 그 다음에 선이에요. 경쟁이 상호 간의 뒤돌 경쟁. 내전이나 거기는 경쟁이라고. 죽고 죽이는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죽고 죽이는. 합리적 아니, 비판과 근데 문제 제기야. 그 사당하고 공당이잖아요. 어떻게 무슨 보면 말이에요? 조국당은 네. 조국 개인당이고 어떻게 보면 사당이지 그거는. 민주당 보고 사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실제로 그렇지 뭐 우리도 그렇듯이 그래서 그 거기서 이름을 양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민주당으로 합당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나간 사람인데 뭐. 네, 민주당으로 양보하는 게 맞다. 시간 다 되네. 조국 대표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나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다른 멤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자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김근식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강성필 부대변인, 현근택 전 부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